이렇게 전면에 장착을 했고, 한번 비행을 날려보면서 어떠한 성능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 안녕하세요, CA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고프로 신제품 고프로 11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박스는 이전작인 고프로 10과 비슷한 포장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면에는 고프로 11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개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 케이스를 제거하면요, 바로 고프로 11 본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고프로 11 같은 경우는 발표한 날짜에 고프로 11 노멀 버전과 미니 버전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미니 버전 같은 경우는 한 달 후에 정식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폼팩터는 고프로 9부터 비슷한 크기와 무게를 보이고 있고요. 무게는 미세하게 전작들보다 줄어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센서 크기는 8:7 비율의 큰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충전 케이블, 이번에는 엔드로우 기본 배터리가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났고 더 극저온 온도에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전작 배터리들도 11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운트 셋이죠. 이거는 고프로 유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마운트 셋입니다. 이렇게 기본 사용 설명서가 들어져 있습니다. 고프로 11의 본체입니다. 고프로 9과 같은 폼팩터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면에는 똑같이 상태 LED 창 및 앞에 찍었을 때 프리뷰 기능을 담당하는 칼라 LCD 창이 있고요. 옆면에는 1.9분의 1인치 8:7 비율의 더 커진 센서 크기의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부분은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해상도는 5.3K에서 60프레임, 4K에서 120프레임, 1080p에서 최대 240프레임. 이거는 이전작인 고프로 10과 비슷하고요. 대신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CPT의 칼라 재현이 가능해서 전작보다 색 보정이 더 잘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 스무스는 4.0에서 5.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수평 잠금 기능이 360도 다 지원을 해서 마구 카메라를 흔들었을 때에도 수평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최대 27메가픽셀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 크기는 비슷한데 무게는 살짝 줄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재볼게요. 154g으로 무의미한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줄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옆면에는 전원 키 및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키가 있고요. 뒷면에는 터치스크린 지원되는 액정이 있고, 옆면에는 배터리와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밑면에는 USB-C 타입 단자가 있는데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선을 연결했을 때 웹캠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m 방수를 지원하고 있고요. 밑면에는 핑거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현재 제가 고프로 8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JI의 액션 2도 있는데요. 크기나 무게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액션 2가 가장 작은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특정 환경, 특히 FPV 드론 환경에서는 최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상 브이로그 용도로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8 같은 경우는 이전작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볍지만 렌즈 일체형 구조이기 때문에 앞면 렌즈가 깨졌을 때 상당히 곤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화질 또한 고프로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화질적인 요소에서도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메뉴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전작들과 비슷하고요. 쓸어 내렸을 때 이렇게 아이콘 모습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제어 부분에 누르게 되면은 간편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 입문하시는 액션캠 유저들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형태로 이렇게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 인터페이스인 전문가 모드로 다시 바꾸고 나서요, 프리셋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5.3K에서 60프레임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10비트 컬러 재현율을 이렇게 키고 끌 수가 있는데요. 10비트 같은 경우는 색 보정이 가장 잘 먹는 색 환경을 지원하지만 같은 시간 대비 메모리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관계로 키고 끌 수 있는 환경은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화각 부분에서도 하이퍼뷰 모드가 생겼는데요. 슈퍼뷰보다 더 강력한 광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몰입감 있고 넓은 환경을 찍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이렇게 왜곡이 많이 집니다. 앞으로 보면 손가락이 휘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왜곡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하이퍼 스무스 또한 오토 부스트 모드를 지원하고요, 부스터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를 가지고 일상적인 브이로그도 많이 찍고 있지만 FPV 드론 파일럿이기 때문에 드론에 고프로를 얹어놓고 많이 찍기도 하는데요. FPV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릴스테디라는 필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론에 올려놓고 어떻게 떨림을 잡는지와 화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프로 11 야외 테스트를 하러 나왔고요. 저는 특색 있게 FPV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FPV 드론에 장착을 해서 어떠한 화질과 떨림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5인치 후프 기체에 장착을 하게 됐고요. 고프로 11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장착을 했고 한번 비행을 날려보면서 어떠한 성능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일단 발열 부분에서도 이전작과 달리 크게 해소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저는 고해상도로 영상을 다이렉트로 길게 찍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4K나 5.3K로 20분 이상 찍었을 때에는 간간히 영상을 끊고 촬영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고프로 11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이전작들과 달리 더 커진 센서로 인해서 특히 8:7 비율의 영상을 찍게 되면 1:1 폼팩터에서 편집이 쉽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릴스테디나 숏 등의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별의 궤적이나 타임레스 부분에서도 전작들보다 더 편리하게 찍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스피트의 컬러 재현을 통해서 색 보정을 더 자유롭게 먹일 수 있다는 장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평 잠금 기능이 있는데 전작들은 일정 각도에서 밖에 구현이 안 됐지만 이번 고프로 11은 360도 전방향에서 수평 잠금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기본적인 10m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익숙한 폼팩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고프로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액션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고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터치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게 다가왔고요. 또한 발열 기능이 100%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길게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 또한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요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작들보다 몇만 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고프로 9부터 11까지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디자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단조로워 보이긴 합니다. 특히 문구 색깔이 고프로 10과 같은 푸른색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고프로 10에서 11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마크 빼고는 겉에 변화는 크게 없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점들을 빼고서는 매력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고프로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11로 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고프로 11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유용한 제품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CA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